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지러움증의 눈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특이하지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나눔안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편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이분들이 이제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안과를 오게 되는데, 안과를 먼저 오시는 분도 있지만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안과도 한번 체크하세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과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편두통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 때문이라는 게 입증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습니다. 대놓고 눈이 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눈이 떨리고 있으니까 어지럽겠죠. 그건 너무 확연한 경우는 아주 쉬운데, 확연하지 않은 경우에 시신경 쪽에 병이 있거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백내장 전문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에 있는 수정체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로 파포토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미세 눈 떨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거는 진단도 어렵고 진단이 되더라도 해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체에 미세 흔들림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왜 생기냐? 수정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주변 조직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흔한 이유가 노화고요. 아니면 외상, 어떤 유전적인 원인 등등으로 조직이 조금 느슨해져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끈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끈이 살짝 느슨해지면 다 흔들흔들하죠. 그런 문제가 눈 속의 수정체에도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이고, 주변 지지 조직의 탄력이 떨어져서 심해지면 수정체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력도 떨어지고 보이는 문제가 생기고, 후유증도 꽤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고 이제 같이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가 어쨌든 흔들흔들 하면요, 우리 눈이 흔들흔들하는 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머리를 계속 흔들어 보세요. 어지럽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정체가 내 몸의 아주 움직임에 따라서 눈 속에 있는 조직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한 거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두통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뭘 오래 봤을 때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하겠죠. 눈이 이거를 집중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니까 피로감이 더 빨리 느껴진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통도 조금 올 수 있어요. 눈의 흔들림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눈에 미세 흔들림이 생기면, 흔들리면서 눈 쪽 뒤쪽에 유리체라는 조직까지 이제 잡아 당기는 현상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흔들리면서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번쩍거리는 증상이나 아니면 우리 눈에서 떠다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지기도 하고요. 눈 속에서 뭔가 물결 친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런 관련된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 한 2020년에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편두통 환자 한 40명과 대조군 환자 한 40명을 이제 초고속 안구 카메라로 비교를 했더니,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수정체 진폭이 평균적으로 2.8배가 크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편두통 환자들 중에 눈 속에 이제 이런 미세 흔들림이 있었던 환자가 있으니까 평균 수치가 올렸겠죠, 아마도.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에도 유럽의 5개의 대학병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백내장이 있으면서 편두통이 있는 환자를 수술을 했더니 편두통 지수가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수정체 흔들림이 보정이 된다는 아니고, 아마도 넣었던 인공 수정체를 조금 큰 걸 넣었던가 해서 그 흔들림이 보정을 해서 좀 단단하게 끼워져서 흔들림이 좀 방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체의 미세 흔들림에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냥 의사가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봤을 때 이게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초고속 카메라로 진짜 미세 진동이 있는지를 보는 기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안과에서 보급돼 있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현미경으로 눈으로 직접 들여다봤을 때 눈을 움직일 때 이 수정체 조직이 조금 흔들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완부 OCT라는 게 있어요. 그 전완부 OCT를 수정체를 지지하는 모양체 소대 쪽에 촬영을 해보면, 그쪽에 뭔가 좀 느슨해져 있거나 조직들이 뒤로 밀려나 있거나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같이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RI나 뇌전도 같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눈 쪽을 검사를 해야 되고, 그쪽을 약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없어요. 치료는 없지만 왜냐면 이미 망가진 조직을 뭐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인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 중에 이제 축동제라는 게 있는데, 축동제를 넣으면 그 모양체 소대 끈이 느슨해진 걸 좀 잡아 당겨지게 되면서 그것도 흔들림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약이든 물질, 뭐 카페인 같은 거, 특히 커피, 녹차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해진 조직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고, 아까 연구에서 말했듯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 그 3만 건 넘는 수술을 하시면서 이런 현상을 가진 환자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움증까지 얘기하는 거는 많이 못 봤고요. 근데 이런 수정체 흔들림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이게 노화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80세 넘으신 분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할 때 어려워요. 이미 아까 말한 지지조직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으면 수술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이제 초보들이 수술했을 때 수술 공사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후에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었더라도 이 수정체 흔들림은 두고 인공수정체 탈구라는 현상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백내장 수술하신 분의 교과서적으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탈구 현상이 생길 정도까지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로 이 인공수정체라는 거를 꼬매가지고 단단하게 걸어주는 수술이 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은 하겠지만 큰일 난다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걱정하고 생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지럽거나 하시면 일단 우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를 해서 한번 상태 한번 보시고요. 만약 조금 있거나 했을 때 커피나 카페인 같은 이런 그 음료들을 좀 줄여주시고, 그래도 뭐 시신경 보호나 아니면 눈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영양제들 저희가 많이 소개했죠. 루테인이랑 뭐 오메가3 아니면 미토비타 같은 신경 보호 영양제 같은 것들을 좀 드셔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지러움증의 눈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특이하지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80세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갖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어지러움증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 신경과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안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음 나눔 안과 김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